어느 수학자든지 혼자서 곱씹으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혼자서 그 이해를 숙성시킬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남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네요. 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 같이 하는 게그 수학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수학적인 아이디어조차도 사실은 예를 들면 100년 전에 했던 수학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아까 역사적 유물이라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수학은 그렇게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수학도 사실 그 많고 정말 중요한 수학이라면 계속해서 재발견되는 과정에서 그 수학이 살아났지만 그 사라지는 수학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수학이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회의 그 시점에 뭔가 아이디어로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사회적인 측면이 강한 학문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 네, 그래도 그 희망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한 지 한 30여 번 됐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방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아이, 태초부터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날 때부터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예.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사연을 보니까 이미 대학에 진학을 하셨는데, 중간에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압도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평탄하게만 공부를 해오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때는 뭐가 얼마나 어떻게 어려웠어요?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수학은 항상 어렵죠. 항상 어려운 것 같고, 처음 배웠을 때부터 수학이 쉽다고 느끼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려운 거를 좀 즐기는 측면에서는 좀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 수학, 그러니까 아까 퍼즐 게임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퍼즐이 그냥 보자마자 풀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고민을 했는데, 뭔가 딱 들어맞으면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뭐 어려운 도전을 계속 해결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어려웠는데, 대학교 가서는 수학을 좀 공부를 하고 잘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이제 외워서 하는 그런 습관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 좀 힘들었던 점도 있을 텐데, 좀 수학을 깊게 이해하면서,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제 주변에 보면은, 아까 그, 수학 엄마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정말 의미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자기가 푼 문제도 막 이미 푼 거여도 그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안 풀렸어?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을까? 막 그런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깊게 이해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학에 가니까 수학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너무 방대하고 지- 정말 수학을 계속 하고 싶으면 대학원에도 가야 될 텐데 대학원 가는 경쟁도 엄청나게 심하고 그 경쟁에서 좀 뭔가 우위를 점하려면 이해를 하나도 못하면서 일단 엄청나게 많이 수학을 접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알아야 될 게 많으니까. 그때 제가 그 수학, 이제 저 학부 같이 다녔던 그몇 위 형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수학과 그 수학으로 박사를 받으셨는데, 학부 같이 다니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뭐, 대학원 1년 차 내용 정도까지는 그거는 모든 수학자가 다 알아야 되는 상식 같은 거니까 최대한 빨리 예를 들면 학부 2학년 때 수업을 다 들어서 배워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한다라는 저는 경시 이런 것도 이제
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수학 경시 뭐 KMO, IMO 이런 거 좋은 결과 이제 가지고 수학에 이제 진입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약간 뭔가 열등감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뭔가 이제 뭐 경외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정말 이렇게 방대하고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을 입을 이렇게 열고 거기다가 이렇게 소방호스로 물을 쏟아넣는 것처럼 내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페이스로 계속해서 지식을 막 접해야 되고 그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잘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거 나는 그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 막 어쨌든 대학교 레벨에서도 증명이나 정의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있거든요. 증명도 할 수 있고 외워서 다 할 수 있는데 외워서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뭘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계속 까먹고 그러니까 또 모르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또 모르니까 그 그런 게 좀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한 것도 까먹고 예. 아니, 그런데 아무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자기 주변에는 다 잘하는데 자긴 잘 못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그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진짜? 아, 이거 할 만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대화 많이 하고요. 그 모두가 다 힘들다고 생각하죠. 예. 수학을 수월하다고 나는 나한테는 수학이 너무 자연스럽고 항상 쉬웠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특히 수학을 많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수록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어느 수준에 가면은 어쨌든 무조건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자기한테 수학이 쉬웠다고 해도 결국엔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고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좀 견딜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메커니즘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매번 어려워서 막 못하겠을 때마다 막, 아, 나는 왜 막 못할까?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잘하고 쉽게 하는데 나만 약간 내가 모자라서 못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수학을 절대로 오래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너무 어렵고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 사람 항상 누구한테나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수학 1등일 수 없잖아요. 전 세계 수학 1등인 사람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또 더 전문가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화를 저도 그렇게 제가 소위 말하는 잘하는 친구들이랑 많이 해보면은 그 친구들도 항상 수학이 어렵다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이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다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학부 초기에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모두한테 다 어렵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항상 쉬웠고 나는 늦게 배웠으니까 나한테는 어려운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 때 막 베개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그렇거든요.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 모두가 다 비슷하구나. 모두한테 다 어렵구나. 교수님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교수님들 어려워. 네, 그거를 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런 특히 비교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거의 학부 때 제가 극복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혼자 고통받는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어, 그 힘든 거는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힘든 거는 항상 있죠. 항상 지금도 지금 거의 뭐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하면 10년 넘게 수학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도 논문 보면 이해 안 되고 어렵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막 매일 그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논문 올라오는데 막 너무 좋은 결과들 다른 사람들 다 증명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매번 그런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좀 그 학부 때 겪으면서 조금 단단해진 제 스스로 말하기는 참 민망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에서만의 정서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유독 이 수학이라는 게 혼자 막 싸매고 고민해갖고 문제 다 풀고 약간 이런 학문이라는 편견?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어쨌든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여기 보면 함께 하는 활동이라고 수학을 바라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던 사실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사람들이 수학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뭐 예를 들면 EBS에서 뭐 수학 다큐멘터리를 하나 틀어준다 그러면은 제일 유명하게 나오는 일화 두 개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거를 앤드류 와이즈라는 사람이 7년 동안 골방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얘기 안 하면서 묵직하게 해서 풀었다. 그리고 푸엔카레의 추측이라는 100년 된 난제가 있는데 그리고리 페레만이라는 사람이 또 몇 년 동안 골방에서 혼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막 내가지고 풀었다. 수학계가 깜짝 놀라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랬다. 그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수학자는 혼자서 어, 남들이 전혀 하지 못했던 생각을 혼자의 힘으로 우직하게 생각의 힘만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정말 그런 천재들이 이끌어가는 거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앤드류 와이즈와 그레고리 페렐만의 일화가 실화잖아요. 만들어낸 전설이 아니고 실화고 우리 모두가 그거에서 본받아야 할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혼자서 못했던 생각을 남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생각을 남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모르고 있는데, 둘이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어, 아니면 학부 레벨에서는 예를 들면 그 가장 기초적으로는 그냥 문제를 같이 풀고 숙제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수학 친구들 같이 하시는 것처럼 리딩을 같이 하면서 연습 문제 같은 것도 같이 풀고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라는 거, 그 의미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 하는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피어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똑똑한 사람이 그 무리에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고민하고 다 같이 이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하면은 더 재밌기도 하고 첫째로 그 사회적으로 더 그 계속 그 소통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더 재밌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수학적인 아이디어도 실제로 많이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도 예를 들면은 제가 여름 동안에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번 주에 학기 시작하고 그 어떤 교수님이랑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되게 새로운 거를 알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서 하는 수학은 물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느 수학자든지 혼자서 곱씹으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혼자서 그 이해를 숙성시킬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남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네요. 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다 같이 하는 게그 수학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수학적인 아이디어조차도 사실은 예를 들면 100년 전에 했던 수학을 우리가 많이 그
기억을 아까 역사적 유물이라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수학은 그렇게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수학도 사실 그 많고 정말 중요한 수학이라면 계속해서 재발견되는 과정에서 그 수학이 살아났지만 그 사라지는 수학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수학이 어떤 그, 그, 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회의 그 시점에 뭔가 아이디어로서 어, 그 사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사회적인 측면이 강한 학문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학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할 만한 입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프랙티셔너로서 그냥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공유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방금 수학, 그러니까 함께 할 때 더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학자들이 하는 그 연구는 워낙 뭐랄까, 자기만의 수학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워낙 범위가 넓고 워낙 달라서 다른 연구를 하는 그 수학자 둘이 만나면은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는 데에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소통하기가,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욕구와는 별개로 소통하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뭐 학회나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는 편인가요? 보통 수학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학이 특히 지난 한 50년에서 100년간, 100년이라고 하면 좀 너무 길고 한 지난 50년간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고 있는 수학자는 없거든요. 그냥 그 단언하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수학적인 소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범위가 조금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 뭐, 지도 교수님이나 같은 지도 교수님 학생에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뭐 1분이면은 30초면은 할 수 있고 뭐 같은 분야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뭐 5분이면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고 뭐좀 다른 분야 하지만 인접한 분야 사람들이라면은 예를 들면 1시간짜리 톡을 하면은 어느 정도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완전히 또 다른 분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언어를 설명하는 데만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교 기하라는 거를 전공하고 있는데 사교 공간이라는 거를 뭔지 정의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또 완전히 다른 분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설명하기가 이제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소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수학자가 거대한 이 수학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이제 초연결돼가지고 아이디어를 다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 수학이라는 넓은 그 학문에서 좀 우리가 임의로 이게 편의상 나눠놓은 그런 분야라는 틀 안에서 학회 같은 그런 이벤트도 발생들을 하면서 그런 국소적으로 그런 소통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뭔가 소통의 창구는 대체로 어떤 그런 학회나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옵티멀한 그거는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뭐, 콜로키움이라든지 뭐 학과 콜로키움 하면은 이제 모든 학과
모든 분야 하시는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냥 어떤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런 그 강연 같은 것도 이제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나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돼도 그런 데서 다른 수학의 그 마을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넓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은 어떤 연구 주제와 인접한 분야의 분들의 많이 좀 한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아까 뭐 좋은 수학이 뭘까 뭐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멀어 보이는 되게 다른 수학 분야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 연결점을 찾으면은 그것도 우리가 되게 좋은 수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 없었던 소통이 훨씬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멀어 보이는 어떤 그런 다양한 수학의 두 분야를 통합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실리적인 이유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환기성 굉장히 대중적인 질문 한 두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이 타이틀이 수학 인생이니까 하루 중 본인의 뇌의 몇 퍼센트 정도를 수학에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굉장히 어렵네요. 인간이 자기 뇌 10%만 평소에 쓰면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10%에 10%밖에 못 쓰면 1% 쓰면서 사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노는 것 같아가지고, 지도 교수님이 이거를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글쎄요, 수학에 대해서 좀, 정말 수학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면은 평균 3-4시간을 못 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게, 그 이상은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게으른 부분도 있고, 수학 말고도 그냥 노는 거를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게으른 부분도 있고, 연구가 잘 될 때는 또 뭔가 계속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좀 하루 종일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딱 달라붙으면은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힘들고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막 매일같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최대한 그런 몰입하는 상태를 많이 만들면은 연구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매일 그러고 있다고는 제가 양심상은 말씀 못 드리겠고, 예. 그래서 하루에 목표하는 거는 한 4시간 정도를 수학에 온전히 쓸 수 있으면은, 그 정도로 목표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학에 쓴다는 거는 뭐 수업 듣고, 강연 듣고, 세미나 듣고 이런 거는 제외하고 그냥 이제 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정도를 추산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면은 목표고요. 분이 그 정도 한다는 건 꽤, 아니고 목표가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그렇습니다. 꽤 바쁘실 텐데 직장인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 4시간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시간만 나면 그거 하고 있으면 4시간 되거든요. 거의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 분은 아니시죠? 우리나라 분은 아니신데 한국어를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 아내분께서 한국인이셔가지고 아, 네. 근데 한 번도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이렇게 영어로 여쭤보진 않았는데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척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저번에 저번에 그 교수님 오피스에서 미팅하는데 김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점심으로. 오징어 김밥 드시고 계시다고. 오, 5월에 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본인도 순두부찌개 먹었다고 아침으로 그렇게 이메일 보내주시기도 하고, 생각보다 한국 문화에 맞닿아 있는 분을 지도 교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세요. 혹시 보실까봐 드린 말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좋은 분 밑에서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요새는 그 일부 대학교는 약간 수학과를 없애기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 별 쓸모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그거 말고 다른 시각은 그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내가 뭐 제가 여기 방청객 중 한 분이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걸 들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공부를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저도 솔직히 그런 기분이거든요. 예. 약간 그런 분들, 그러니까 수학 그거 뭐 어떻게 뭐, 아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물론 아름답죠. 아름다운 거는 약간 저는 아직 완벽하게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아름다움 그 자체를 빼고 그래서 뭐 이거 해서 뭐 어쩌라는 거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도 예. 소용없지 않냐? 또는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부정적인 시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미국도 지금 수학과 축소하고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서 좀 남일처럼 느껴지진 않는데요. 여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좀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실생활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 학문인 거는 사실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다른 어떤 학문이 안 그런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수학이라는 학문이 실생활이랑 제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로 일단 그 수학이 일단 아름답다라는 걸 제외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더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아, 이 수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를 수학자들이 나머지 사회에 설득하는 거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건희 박사님 같은 분께서 이런 직문수를 포함해서 수학 대중화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은 뭐 우리가 미술이나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본인이 정말 취미로서 혹은 직업으로서 그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막 가치가 있다는 것 자체를 바로 부정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술이나 음악이라는 이런 활동이 뭐 그건 다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유독 수학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는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나머지 사회에 설득시키는 게 좀 그런 노력이 모자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제외하면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사실 수학보다 어려운 게 사실 훨씬 많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이 제일 쉬운 것처럼도 느껴지거든요.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질문들에 비하면 수학은 어쨌든 어렵지만, 어쨌든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정말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되게 많은 어려운 질문들,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멘탈을 좀 준비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어렵고, 누구한테나 어려운데, 수학, 그런 어려운 문제를 계속 마주하는 경험을 많이 하고 나면은, 정말 수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어려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즉흥으로 지어내는 것 같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은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왜 수학을 모두에게 가르칠까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그냥 뭐 논리적인 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정말 어려운 거를 그 마주하는 그 자세, 그 시민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능력을 길러주는데 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이라는 게 좀 되게 정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많이 길러주는 것 같아요. 규칙이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연역이라는 그 논리라는 거를 우리가 밧줄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수학은 이제 수학 친구들이라든지 직문서를 통해서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하고 계시지만은 수학적인 언어를 쓰면 정확하게 언어를 써가지고 수학을 하면은 모호하게 얘기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제약이 걸려 있는 것 같잖아요. 무조건 논리에 맞는 말만 해야 되고, 그 훨씬 더 제한적인 조건에서 수학을 써서 얘기를 한다는 건 훨씬 더 제한적인 조건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정확한 언어를 쓰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 정교함이라고 해야 될지 정확함이라고 해야 될지 정확한 표현을 제가 못 찾겠는데 어떤 그런 우리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언어로서 수학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의 팬인 입장에서 보면은 물리 법칙은 수학을 안 쓰면 기술할 수 없는 법칙들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좀 되게 신기한 점인 것 같거든요. 수학을 써야만 우리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다는 게 수학 없이는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그 우리의 자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물리 법칙들이 모두 수학적으로 기술돼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래서 좀 그 뭐 다른 과학의 도구로서 수학이 종속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그 기술로서의 그런 수학의 역할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여쭤보는데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반응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약간 본인의 경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보다 약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진짜로? 뭐 그런 게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정말 수학을 배워두길 잘했다 이렇게 그때 수학을 더 잘 알았으면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냥 좀 그 크게 넓은 그 비유적인 의미에서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든 풀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풀리는 문제만 너무 오랜 시간 풀리는 문제들에 대한 것만 오래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이 약간 그렇게 컨디셔닝 된 걸 수도 있는데 수학 문제는 어쨌든 풀리잖아요. 난제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열심히 하면은 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는 인생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정말 제가 제 인생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이 시점에서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근데 예, 그런 자세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뭐 열심히 하면은 답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왜냐면 수학은 계속 이해 안 됐던 거를 어쨌든 고민하면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고,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경지는 없지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매번 알고 있는 것도 다시 보면은 또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경험들이 계속 쌓이는데, 그런 게 좀 넓은 의미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께 듣고 싶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선생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개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싶은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놀랍게도 제가 이걸 여쭤보지 않았더라고요. 직문수 2기 조교를 어떤 동기로 이렇게 하시게 됐고, 그때의 경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전공 이야기를 조금 혹시나 하고 싶으시면은, 네,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어떤 거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예, 전공 얘기를 잠깐 드릴까요? 예, 뭘 하는지에 대해서. 왜냐면은 제가 음. 보건이 박사님 포함해서 제가 위상수학이라는 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다른 분야여가지고, 그, 오래 하진 않았고, 테크니컬한 얘기가 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공부하는 대상 자체를 정의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긴 한데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사교기하라는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고, 사교기하라는 거는 뭘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레이션은 조건희 교수님이나 여기 복소기하나 대수기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대체로 되게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어떤 대수 방정식의 해집합으로 정의되는 공간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공간들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만족하면 뭐 1이고, 복소수 비에서는 9고 뭐 이런데, 그런 그 대수적으로 정의되는 공간들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특히나 아주 특별한 종류의 공간들로서 그 공간들의 기하학을 공부를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런 대수 방정식의 개수를 막 바꿨을 때,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x제곱을 2x제곱으로 바꾸면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러면 그거는 대수기하 하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거든요. 왜냐면은 방정식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제가 하는 사교기하라는 분야는 그런 대수 방정식들에서 개수를 바꿔도 그 유지되는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교 공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수기하학자들이 생각하는 대수 다양체로서, 대수 공간으로서는 다른 공간이지만 사교기하학자들한테는 두 개가 똑같은 공간이거든요. 사교 공간, 어, 로서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대수기하에서 조금 더 개수를 바꾸는 식으로 조금 더 어떤 유연성을 허용한 상황에서의 그 기하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저번에도 어떤 무슨 동역학이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것도 되게 어려운 데라 가지고 제가 그때 봤던 호라이즌이라는 블로그 저희 한국의 고등과학원 블로그에 또 들어왔는데 이게 처음에 사교 공간 이렇게 치니까 사교 모임만 나와서 예, 사교 공간 수학 이렇게 치니까 나와요. 근데 여기 재밌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 솔직히는 잘 이해가 하기 어려워가지고 근데 물리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고전역학이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사교 다양체라는 걸 다룬다고 되어 있어요. 네. 고전역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교 다양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이제 할 때, 사교 구조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문수를 이제 대부분 함께 하셨으니까 직문수적이랑 비슷하게 말씀드려보면, 직문수에서 우리가 리만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공간이 있고 점마다 무슨 내적이 달려 있으면은
점마다 그 점의 접 공간에 내적이 있으면 그걸 리만 공간이라고 한다. 그 내적들의 모임, 리만 계량이라고, 매트릭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런 계량이 있으면 기하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교 다양체라는 거는 내적은 아니지만 또 다른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적은 이제 그 두 개의 인풋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는데 V랑 W의 내적은 W랑 V의 내적이랑 같다라는 걸 가지는데 사교 공간에서 쓰는 거는 그 뒤집으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요. V랑 W의 사교 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W와 V의 사교 내적에 그 마이너스가 붙은 값이 되는데 그것만 바꿔주면은 완전하게 그 공간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리만 공간이 아니라 사교다양체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성질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고전역학이랑 그 왜 관련이 있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두 개의 인풋의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는 이 구조가 네. 방청객분께서 예, 메시지를 남겨주셔갖고 읽어드리고 시작 얘기를 하려고요. 방청객분이 말씀하시길 수학과 물리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반대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제 뭔가를 추측해갖고 연역적으로 증명을 하면 참이 되는데 물리는 거꾸로 추측이 아니라 이론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면 예측하는 것 같아서 그 어떤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반대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